안녕하십니까, 신영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수능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의 올해 마지막 DCC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 이런 식으로 대처하라라는 이제 주의할 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한 개라도 더 맞을 수 있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라 1117. 참 촌스럽지만 선생님은 재작년부터 수능을 앞두고 응답하라 시리즈로 날짜 딱 박아가지고 수능 시험장 가서 이렇게 해라 이런 거를 알려줘 왔죠. 작년에도 봤죠? 근데 여기 또 앉아 있네. 자,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대로 하면은 그래도 좀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가 있고 문제 풀 때도 조금은 더 개운한 마음으로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뭔가 좀 진짜로 실감이 나죠? 살짝 긴장이 되고. 자, 일단 수능이 2주 남는 순간부터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코앞이죠, 이제. 자, 실전 연습을 하는데 실전 연습을 이틀에 한 번씩 하도록 하세요. 여기서 실전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전 모의고사를 말하는 거죠. 실전 모의고사를 이틀에 한 번씩 해도 6개밖에 못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전 연습 충분히 하면서 뭘 생각해야 돼? 아, 나는 문제를 이런 순서로 푸는 게 맞구나. 아, 시간 분배를 이런 식으로 해야 내가 시간 안에 풀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최적화시켜 놔야 돼요. 알겠죠? 나에게 맞는 시험 보는 방법. 이걸 딱 최적화시킨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서 내가 정한 매뉴얼 그대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실전 연습을 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복습하셔야 됩니다. 뭐를? EBS. 연계 지문들이 나왔을 때 어떤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막판에는 EBS 복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 하기 힘들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이 작품이 특히나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신 작품들이 있을 거야. 그 작품들 중심으로 해서 EBS 복습을 하십니다. 복습할 시간은 충분히 돼요. 알겠죠? 지문을 외우라는 게 아니니까 EBS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EBS 복습 자료를 선생님이 올려줄 거예요. 읽어봐. 해자균이의 자료실 해자균이의 자료실에 가면은 선생님이 EBS 변형 문제들, 물론 이제 선생님 모의고사라든가 올해 이제 선생님 압축교재에 있었던 변형 문제들 있죠. 그 변형 문제들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누구나 갖다가 문제를 풀 수 있게 올려줄 테니까 여기에 있는 자료 다운 받아서 쫙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풀면서 자동으로 이제 지문의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EBS 복습 반드시 하고 가셔야 됩니다. 시험장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문법 복습하셔야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 공부해야 될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문법은. 그래서 아직은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문법 복습할 시간은 있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금부터 나는 개념을 다시 시작한다.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고, 뭐 개념 압축되어 있는 걸로 한번 읽어볼 수는 있겠지만 개념을 다시 하고 문제풀이법을 이제 다시 정립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 문법은 복습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남은 시간에 반드시 문법을 복습하고 시험장에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올해 포인트가 또 이거잖아요. 신유형 대비를 반드시 하고 시험장에 가세요. 여러분들 물론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때 신유형을 한 번씩 맛을 봤겠죠. 아주 맛을 제대로 봤지 그 정도로는 부족해요. 알겠죠? 그래서 신유형 대비를 충분히, 신유형이 몇 가지가 있죠? 8가지. 그렇죠. 4가지인데 크게 보면 4가지인데 그 안에서 또 세분화되면 8가지인 거지. 이 신유형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대비라고 하는 건 익숙함이면 되는 거야. 어차피 어떤 지문이 신유형 지문으로 출제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익숙하면 됩니다. 아주 긴 비문학 지문이 막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익숙하게 풀 수 있는 어떤 느낌, 이런 게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시험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국어 영역은 심리적인 어떤 그런 요인에 의해서 점수가 몇 점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신유형 대비 꼭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익숙함 정도. 알겠죠? 요 신유형 대비를 꼭 하고 가세요. 요것도 있네. 해자균이의 자료실에 자료를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유형 문제들, 물론 올해 선생님 모의고사에 이제 들어갔던 문제들이고 선생님 이제 신유형 교재에도 들어갔던 문제들인데 걔네를 이제 대표적인 어떤 유형별로 몇 가지를 올려주겠습니다.
그걸 풀어보면은 최소한 일단 유형은 다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익숙할 겁니다. 알겠죠? 해자균이의 자료실을 남은 시간에 활용을 잘 하도록 하세요. 누구나 풀 수 있게 다 풀어놓겠습니다. 그거 갖다가 이제 인수해서 풀어보세요. 자, 다음 D-1일이 오면 선생님 왜 13일, 12일 이때 뭐합니까? 방금 짚어줬잖아. 그것들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1일이 되면 그날이 오지 않을 것 같지만 그날이 옵니다. 수능 전날이 되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알려주는 매뉴얼대로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일단 뭐하러 간 거야? 얘네 수험표 들고. 사전 답사? 무슨 대학교 MT 가니? 그건 대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MT 갈 때 이제 사전 답사 가는 거고. 맞아요. 예비 소집이라고 하는 거죠. 사전 답사라고 하지 않아요. 예비 소집을 이제 안 간다고 수능을 못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럴까? 당황할 수 있어요, 아침에. 심리적인 안정감이 중요합니다. 수능 당일날은. 알겠죠? 예비 소집을 반드시 참석을 하도록 하세요. 물론 안 가도 되는 거지만 이게 가면 좋다. 알겠죠? 그래서 교통편이 이렇게 되는구나. 물론 요즘에는 이제 하도 부모님들이 태워다 주시고 시험장까지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가서 내 고사장이 어딘지 확인하고 만약 그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할게요. 시험장에 따라 좀 다르더라고. 어떤 데는 건물까지는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어떤 때는 건물 정문을 막아놓기도 하고 뭐 이러던데 내 고사장이 3층에 제일 오른쪽 교실이구나 이런 거라도 좀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본인의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 그죠? 다 다른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게 되기 때문에 낯설어. 시험 당일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딱 가면 그 분위기가 낯설 수가 있어. 좀 익숙함을 가져야 돼. 알겠죠? 익숙함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비 소집에 가서 그 익숙함을 좀 느끼도록 하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될까요? 시계랑 펜이랑 막 이렇게 있네요. 준비물을 챙기셔야 됩니다. 준비물을 챙겨야 되는데 선생님 뭘 가져가야 됩니까? 얘네들이 다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적게는 이제 재수생들 수능을 올해 보면 2번째 보는 거죠. 많게는 여기 지금 사수 4번째 보는 친구. 올해 보면 5번째인 건가? 4번째 보는 친구. 그다음 뭐 육수도 있고 그다음 여기 이제 구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많게는 9번까지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준비물을 잘 알려주실 거예요. 자, 체크해 봅시다. 수능날 반드시 챙겨가야 되는 준비물 중요한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도시락 같이 생겨가지고 도시락 없어도 수능 볼 수 있어요. 없으면 수능을 못 보는 애가 있습니다. 뭐 일단 수험표. 도시락은 있는데 수험표가 없는 거야. 그럼 큰일 나요. 재발급 받으면 된다고? 물론 아침에 재발급은 해주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겠니? 이미 멘탈 나가 그 과정에서. 알겠죠? 반드시 수험표부터 가방 앞에 딱 챙겨놓고 수험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야. 수험표랑 세트로 뭐가 있어야 돼요?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신분증 있죠? 운전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은 없겠구나. 운전면허증 있지? 그렇죠. 있죠. 운전면허증 갖고 가도 됩니다. 수험표, 신분증. 일단 요게 있으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 있으면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신분증 하나하나 일일이 대조하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또 뭐 있어야 될까요? 응? 그러니까 컴퓨터용 사인펜 이런 건 안 가져가도 돼요. 거기서 주거든. 거기서 주는 걸로 쓰잖아 보통. 도시락? 배고파? 배고프구나. 도시락 있어야죠. 물론 그 얘기도 할 건데 일단 시계 가져가세요. 시험장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많은 고사장에서는 시계를 배치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소리 때문에. 착착착 이게 돌아가는 소리 있죠? 그거에도 예민한 애들이 있어서 시계를 배치하지 않는 고사장들이 있어. 아마 더 많을걸? 시계 배치 안 하는 곳이? 작년 수능 볼 때 교실에 시계 있디? 없었죠. 그래서 반드시 시계를 가져가셔야 되는데 선생님 저는 핸드폰으로 보겠습니다. 해봐 어디. 핸드폰 여기다 놓고 한번 봐 어디 어떻게 되나. 절대로 안 됩니다. 전자기기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뭘 가져가야 되느냐. 일부러 수능 시계를 따로 살 필요는 없는 거고 저런 시계. 아날로그 시계라고 하죠. 이렇게 침 돌아가는 거. 시계 침, 분침, 초침 이거 돌아가는 거 있지? 그런 시계는 다 됩니다. 알겠죠?
그런 시계 없는 사람들은 뭐 아빠 시계나 이런 거 가져가면 돼요. 롤렉스. 중요한 건 아빠께 좋은 시계일 경우 그런 거는 안 돼 그런 거. 알겠죠? 실제로 선생님 제자 옛날에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 아빠 시계를 시험장에 가지고 갔어. 아침에 부랴부랴 가지고 갔는데 여기다 놓고 시험 봤겠지? 근데 아무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화장실 갔다 왔겠지? 쉬는 시간에 없어진 거야. 근데 그 시계가 롤렉스라는 시계였어. 굉장히 비싼 시계죠. 그거 잃어버려가지고 그러면 애는 그 다음부터 어떨까? 시계 없는 것도 불안하고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집에 가면 어떻게 될라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래서 멘탈 나가가지고 결과가 좋지 않았던 그런 친구가 있었어. 시계를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알겠죠? 시계. 그 다음에 샤프심.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샤프는 가져가면 안 돼요. 샤프는 본인의 샤프를 쓸 수가 없는 게 규정이야. 그죠? 근데 샤프심은 돼. 이게 왜 그러는 걸까? 그렇지. 그날 샤프도 물론 나눠줍니다. 수능 컴싸, 수능 샤프. 요거 주죠 이제 시험장에서. 근데 수능 샤프가 좋겠니? 60만 개를 하루에 뿌린단 말이야.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한테. 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 제도 샤프라고 해갖고 까만색 거기에 이제 뭐 2017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뭐 이렇게 써 있는. 아 요즘엔 컬러로 나오나? 아 맞아. 이렇게 약간 컬러로 돼 있었고 작년에 파란색. 그치 파란색 저거야. 나도 기억나. 줘봐. 그거 갖고 와봐. 저 받아봐. 이런 샤프를 줍니다. 아니 싫어. 이 샤프. 이거 작년에 받은 거야? 이걸로 공부했구나. 이걸로 해서 재수를 했는데 이걸로도 공부를 하네요. 201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작년에 준 거구나. 이런 걸 줍니다. 근데 질이 그렇게 좋을 수는 없겠지. 워낙 대량 살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샤프는 가져가면 안 되지만 본인 거 샤프심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샤프심 같은 경우에 본인이 평소에 쓰던 게 좋아하는 게 있어. 예민한 애들은 그런 거에도 예를 들면 샤프심이 질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수학 문제 풀 때 이거 시험지 찢어질 수도 있고 찍찍거리고 막 이럽니다. 그 소리에 예민한 애들이 있어요. 샤프심을 가져가세요. 알겠죠? 샤프심 규격은 0.5입니다. 요즘에 샤프심이 0.5도 있고 0.7도 있고 뭐 1.1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 0.7을 가져가서 선생님 안 나옵니다 이러면 안 돼요. 0.5 규격입니다. 알겠죠? 샤프심 반드시 챙기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도시락. 이제 도시락 없으면 이제 배고파갖고 3, 4교시 힘들겠죠. 도시락을 챙겨가는데 도시락은 뭘 챙겨가야 되느냐? 보온 도시락. 반드시 보온 도시락. 수능날 좀 추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뭐라 그러나 김밥 같은 거 싸가는 애들이 있는데 차가워질 거 아니야. 먹고 체할 수가 있어요. 김밥이 또 잘 체하는 음식이지. 그런 거 안 되고 보온 도시락. 국하고 반찬 뭐 그냥 몇 가지 정도. 그 다음에 밥 따뜻하게 유지되는 보온 도시락으로 꼭 챙겨가도록 하세요. 알겠죠? 도시락.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능 전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수능날 아침에 엄마 수험표 시계 이러면 안 돼. 그러면 꼭 놓고 가는 게 생겨. 전날 자기 전에 챙기고 자는 거야. 그냥 아침에는 일어나서 가방 딱 들고 엄마 갔다 올게요. 딱 이 상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반드시 챙겨놔야 돼. 도시락. 또 상하지 않아요 도시락? 야, 도시락은 아침날 엄마가 준비해 주겠지. 엄마가 없으면요? 응? 엄마가 없으면요? 김학규도 챙겨야지. 너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엄마가 지금 고향에 계시죠? 그럼 네가 준비해야죠. 도시락 정도 준비할 수 있잖아. 선생님, 어. 김학규도 챙겨야. 귀마개도 얘기할 겁니다. 귀마개는 날씨가 추울까봐 이게 아닙니다. 네, 귀마개 추워요. 이게 아니에요. 그 귀마개가 아니야. 귀마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감독관의 재량이기는 한데 쓸 때는 반드시 선생님 저 이거 귀마개 쓰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쓰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못 쓰겠어? 아예 못 쓰겠어 다? 그런 감독관님도 계시고 넌 또 쓰게 했고 이게 이제 감독관의 재량에서 다른데 이렇게 만져보는 분들도 있어요. 알겠죠? 넌 또 만져봤어서 그거를 이게 이제 감독관님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성향을 얘기하면 제 주변 여기 너무 시끄러운 거 그런 거 잘 못 견디거든요. 이거 쓰겠습니다 하면 만져보고 웬만하면 쓰라고 하실 거야. 만져보고 쓰라고 하신 거지? 그래. 작년에 만져보고 쓰라고 하셨대. 그러니까 귀마개를 가지고 갑니다. 알겠죠? 이거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 평소에 귀마개를 안 쓰던 애들이 걱정돼서 쓴다 그날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걸 딱 귀를 막으면 일단 좀 답답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거 평소랑 컨디션이 다를 수가 있어. 평소에 안 쓰던 사람은 안 쓰는 거야. 근데 평소에 공부할 때나 모의고사 볼 때 귀마개 끼는 게 습관인 애들이지. 걔네들은 꼭 가져가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물론 3교시에 빼야 됩니다. 계속 꽂고 있는 거야. 본인도 모르게. 근데 3교시에 듣기평가가 나오는데 애들 다 듣고 있는데 뭐 애들 뭐 하는 거야? 이거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들립니다. 이러면 큰일 나겠죠. 귀마개 3교시엔 빼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정 테이프 현장에 없습니까? 고사장에 있어. 네, 문제는 뭐냐면 고사장에서 일단 답안지 교체가 일단 그 이제 원칙이죠. 답안지 교체는 5분 남았습니다 하는 순간부터는 답안지 교체를 잘 안 해줘요. 감독관님들이. 왜냐면 마킹하다가 좀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애들이 테이프 달라고 어떻게 해요. 막 손들죠. 여기저기서 손드는데 애들이 마킹을 언제 하니? 거의 시험 끝날 무렵에 국어 영역은 특히 막 마킹을 시작하잖아. 큰일 나요. 알겠죠? 그때 막 손들고 당황하고 내 차례가 안 오면 어떡하든지 마음 졸이고 이러느니 자기 거 가져가. 알겠죠? 수정 테이프 본인 거 쓸 수 있습니다. 요거 가져가서 필요할 경우에 이제 쓰도록 하고. 알겠죠? 또 무릎 담요? 그래? 여학생들은 그렇지. 여학생들은 무릎 담요를 가져가도록 하세요. 그날 이제 날씨 추울 거기 때문에 남자애들은 좀 그렇고 남자애들이 다소곳하게 무릎 담요부터 쫙 깔고 시험 보면 좀 이상하잖아. 약간 느낌 이상해. 여학생들은 무릎 담요 꼭 챙겨가도록 하시고 공부할 때도 보통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무릎 담요 그죠? 이렇게 챙겨가도록 하시고 또 초콜릿 가져가는 학생들 많아요. 선생님 뭐 당뇨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 중간중간에 좀 이제 지치거나 힘들 때 초콜릿이 이게 당이 많아가지고 좀 도움이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초콜릿도 반드시 챙겨가는 게 좋아요. 어떤 애들은 호두나 막 이런 거 챙겨가더라고. 호두, 잣 이런 거. 왜? 그런 게 뭐에 좋다? 머리 굴러가는데 좋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가져가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 먹는다고 얼마나 머리가 굴러가겠니? 그것보다는 초콜릿 같은 거 반드시 챙겨가도록 하시고. 알겠죠? 그 다음 또 지우개 2개나 가져가요? 잃어버리면 당황하니까 그래 이런 자세 좋습니다. 지우개 수학 시간에 꼭 필요하죠. 이게 수학 시간 탐구 영역 시간 과학 탐구 보는 학생들은 계산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우개를 반드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지우개 꼭 가져가서 자기 거 쓰도록 하시고 지우개는 검사 안 해요. 그냥 다 쓰라고 해. 지우개 가져가시고 또 껌은 왜? 집중력 올리려고. 집중력을 올리려고 이거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죠. 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긴장될 그 야구 선수들이나 이런 거 야구할 때 보면은 항상 껌 씹고 있지. 감독들 특히 계속 껌 씹고 있죠. 선수들 경기할 때 왜 그래요? 긴장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죠. 이걸 씹으면은 뇌하수체에서 무슨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긴장 해소에 도움 된대요. 10분만 된대요. 10분 전에만 된대요. 당연하지. 시험 중간엔 못 씹어요. 시험 중간은 안 되고 아침에 이제 시험장 갈 때 껌 씹으면서 가고 그러니까 딱 10분. 시험 전 10분. 시험 전 10분에만 그 긴장 해소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 10분이 넘어가면 떨어진대요. 효과가 그러면은 시험 보기 10분 전까지만 씹으세요. 알겠죠? 이게 씹다가 시험 보는 중간에 막 쩍쩍거리면 안 됩니다. 그 전에는 뱉고 껌. 또 책 가져가셔야 되죠. 그런데 책을 가져갈 때는 애들이 굉장히 야심차게 작년에 그렇게 가져갔니? 이만큼 가져갑니다. 이만큼. 막 수학도 정석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다 집어넣어요. 막 수학을. 영어도 막 EBS 수능 특강 뭐 독해 연습 막 수능 완성하고 다 집어넣어. 이러고 갑니다. 이러고 막 등산 가듯이. 어차피 다 보지도 못해. 그리고 그렇게 가져갔을 경우에 시험장을 나올 때 아주 기분이 굉장히 더러워요. 기분이 슬퍼. 그러면 안 돼. 딱 볼 수 있는 것만 가져갑니다. 알겠죠? 딱 볼 수 있는 것만 최소한도로 해가지고 무슨 압축 교재라든가 아니면은 얇게 그냥 뭐 단어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탐구 영역은 딱 요약 정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알겠죠? 오답 노트라든가 가볍게 가져가세요. 가볍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 정도는 반드시 챙겨가도록 하세요.
시험 전날 미리 다 챙긴 상태에서 챙겨놓은 상태에서 알겠죠? 빠진 거 있나요? 그거 뭐? 청심환도 케바케. 아 청심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해요. 청심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 애들이 많이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시험 당일날 청심환 먹어도 됩니까? 잘 들어요. 청심환에는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졸리단 말이지. 그리고 청심환은 한 병을 다 마시면 안 됩니다. 물론 깨물어 먹는 청심환도 있는데 요즘 애들 마시는 걸로 마시잖아. 평소에 시험 볼 때 떨릴 때 먹어본 학생들만 먹으세요. 이날 유독 떨릴 것 같아서 나는 처음 먹는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알겠죠? 청심환이 생각보다 약효가 센 약이기 때문에 이게 막 심장 뛰고 이럴 때 먹는 약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리고 수능 당일날 먹는 거 아닙니다. 수능 첫날 자기 전에. 이게 효과가 한 12시간에서 뭐 많게는 하루 정도 간다고 그러는데 자기 전에 먹고 자는 거야. 알겠죠? 당일날 좋다고 막 원샷 쫙 큰일 납니다. 청심환이 또 크지도 않아요. 이만하기 때문에 이거 애들 마시다 보면은 어이씨 생각보다 맛이 좋네. 그래서 다 마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이거 얼마큼만 먹는다? 절반만. 반병만 마신다. 그것도 전날 자기 전에. 그 정도면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1교시만 잘 넘기면 2교시부터 그렇게 떨리지 않아. 1교시가 죽음이야. 1교시 때 막 벌렁벌렁하고 막 죽겠고 막 이러지. 한 2교시쯤 되면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교시까지만 약발 가면 되는 거거든. 자기 전에 먹어봤던 사람들만. 알겠죠? 또? 난 이거 가져가 봤더니 좋더라라는 거 있어요? 물. 요즘에 엔간하면 정수기가 다 있어가지고. 아, 따뜻한 물. 그거 이제 보온 도시락 쌀 때 그 보온병에 챙기면 되죠. 바카스 커피도 뭐 평소에 마시던 사람들은 가져갈 수 있죠. 뭐 바카스하고 또 그 뭐라 그래 하식스 이런 거 안 됩니다. 그것도 평소에 마셔본 사람들만. 알겠죠? 그런 것들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한 요것들은 수능 전날 반드시 챙겨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시험 전날 이제 시계가 나왔네요. 옆에 애가 이제 뿌옇게 뭘까요? 자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몇 시에 자야 되느냐 시간 한번 보세요. 10시로 맞춰져 있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돼요. 사람이 집중력이 가장 잘 발휘되는 수면 시간 몇 시간이에요? 7시간 반이죠. 7시간 반.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일이니까. 한 두어 시간 자고 나서 시험 보면 그거 제정신으로 시험 못 보죠. 그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순간부터 이미 컨디션 조절에 들어가 있어야 돼. 자는 시간이 정형화돼 있어야 됩니다. 6시간에서 8시간 사이 정도 자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딱 누우면 갑자기 잠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꾸 이런저런 생각이 들지. 작년에 잘 못 잤니? 잘 잤어요? 한 7시간 푹 잤어? 이게 좋은 거야. 잘 잤어? 작년에? 몇 시간 잤어요? 수능 전날 한번 떠올려봐. 1시인가 2시에 잠들었어? 뭐 아침에 한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한 4시간밖에 못 잤겠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10시에 들어 눕는다. 다음날 6시에 일어나야 되거든. 10시에 딱 눕는 순간 꿈나라로 들어가진 않아. 좀 이런저런 생각이 들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은 한 11시쯤 돼서 잠들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한 7시간 정도 자게 되겠죠. 알겠죠? 선생님, 너무 잠이 안 오면 어떡합니까? 애들이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반신욕을 한다. 하지 마. 감기 걸립니다. 잘못하면. 하지 마. 다음날 일교차가 심할 경우에 진짜 감기 걸려요. 그러지 말고 그다음 뭐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 우유가 몸에 안 받는 사람들 있습니다. 우유 마시면 배 아픈 사람들. 안 돼요. 그런 거. 뭐가 좋을까요? 약, 수면제. 그러다 영원히 자는 수가 있습니다. 막 수면제 와드득 먹고 자면 영원히 잘 수가 있어요. 안 되죠. 인강 보면 돼요. 인강 보는 것도 영상은 안 됩니다. 영상은 빠져들 수가 있어요. 아니요, 쌤 거 보면 빠져들어요. 내 걸 보면 안 빠져들어요? 내 걸 보면 엄청나게 빠져들 텐데.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잠이 안 온다 싶으면은 국어 영역 교재 꺼냈어요. 뭐 EBS 수능 특강 이런 거 꺼내가지고 비문학 철학 지문을 핍니다. 이거 진짜야. 농담하는 거 아니야. 비문학 철학 지문 같은 걸 딱 펴요. 그 다음 읽기 시작해.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졸리기 시작한 거야.
플라톤은 막 이렇게 가면은 아이고 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제일 좋은 방법이 그거더라고. 선생님 제자들이 실제로 잠이 안 와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잠이 들어버렸대 그냥. 그래서 그럼 불 켜고 자면은 이거 제대로 잔 것 같지가 않은데요. 미리 엄마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잠이 안 올 경우에 이렇게 하다가 잘 거야. 혹시 불 켜 있으면 엄마가 좀 꺼줘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잠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D-Day. 이 날이 옵니다. 11월 17일 당일날 아침. 자, 기상시간 보세요. 시계 몇 시야? 6시. 선생님 저는 시험 보는 곳이 코앞이더라고요. 그래도 몇 시? 6시. 왜 그러냐? 두뇌 활성화. 사람이 잠에서 깬 지 2시간에서 2시간 반이 지나야 두뇌가 활성화된다고 그러죠. 부랴부랴 일어나갖고 막 정신 몽롱한 상태에서 시험 보면 안 될 거 아니야. 무조건 거리와 상관없이 시험장과의 거리와 상관없이 6시에 일어납니다. 알겠죠? 6시에 일어나서 차분하게 준비를 하는 게 좋아. 허겁지겁 절대로 안 됩니다. 6시에 일어나도록 하고 그 다음 얘 뭐 해요? 밥 먹네요. 아침밥. 이거 애들이 선생님 저는 평소에 아침밥을 안 먹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봐. 아침밥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됩니다. 평소에 안 먹던 사람도 먹고 가는 게 좋아요. 어떻게 먹어야 돼? 가볍게. 알겠죠? 엄마 나 수능날이니까 갈비. 삼겹살. 어떤 애들 막 삼겹살에 상추를 싸가지고 상추에 뭐 들어있죠? 수면 성분이 들어있죠. 큰일 납니다. 수능날 아침에는 평소에 먹던 대로 먹으면 되는데 평소에 안 먹던 사람들은 전복죽이 제일 좋죠. 죽 같은 거를 한 그릇 정도. 죽은 금방 꺼지니까 한 그릇 정도. 넌 2그릇 먹을 거야? 많이 먹을 것 같아. 이렇게 충분히 먹고 가는 게 좋고 평소에 안 먹던 사람들은 죽. 흰죽이든 전복죽이든 닭죽이든. 알겠죠? 근데 평소에 아침밥을 먹던 사람들은 양을 3분의 2 정도로 줄입니다. 절반 또는 3분의 2 정도로만 먹고 따뜻하게 먹어야 됩니다. 따뜻하게. 알겠죠? 반드시 먹고 가시라. 너네 계속 문제 풀 때 뇌를 쓰잖아. 이 뇌를 쓴다라고 하는 게 뭐를 활용하는 거지? 당을 활용하는 거지. 포도당 이런 거. 먹어야 된다는 얘기야, 밥을. 에너지 소모가 커 생각보다. 알겠죠? 집중하면 할수록 포도당 소모가 심해질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디예요? 시험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후배들이 막 이렇게 막 들고 있겠죠? 잘 찍어도 너무 잘 찍어. 엿 먹어라. 막 이렇게 들고 있을 텐데, 자, 시험장 도착은 7시 40분입니다. 7시 40분까지 시험장에 도착합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거기 보니까 8시 10분 입실이라고 써 있던데요. 아니, 7시 40분까지 도착한다. 30분 정도 여유 있게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알겠죠? 7시 40분에 도착을 하도록 하세요. 반드시. 알겠지? 그 다음 후배들이 나를 알아보고 잡는다. 걔네들 후배들이 뭐 갖고 오니 거기? 그렇지. 커피하고 그 다음에 초콜릿하고 초콜릿 이런 거 갖고 오잖아. 선배님 여기 커피 한잔 하세요. 그러면서 커피 타서 주잖아. 그렇지. 얼굴에다 부어버려 그냥. 알겠죠? 너나 먹어라 이러면서. 그거 마시고 배 아플 수가 있어. 왜냐면은 긴장해서 몸이 굳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게 들어가는 게 좋지가 않아. 알겠죠? 초콜릿 정도만 딱 챙기고 커피는 부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교실 입실. 교실 고사장에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 19 시험실. 쫙 번호 붙어 있죠.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이 번호 보고 이제 자기 교실 찾아가겠죠. 물론 예비 소집 때 어디쯤인지는 봐도 써야 합니다. 딱 가면 여러분들은 입실 8시 10분이 아니에요. 7시 50분 입실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셔야 된다. 그 의자 미리 바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일찍 들어가야 돼. 왜냐면 의자가 웬만하면 상태를 한 번씩 체크하거든. 그런데 기우뚱기우뚱하는 의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무조건 있어. 그러면은 바꿔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 걸로. 응? 옆 사람 걸로? 그럼 옆 사람을 발라버리는 거네, 그죠? 그러면 안 되고 시험 보기 전에 뭐 말해서 바꿔달라고 한다든가. 밖에 있어요. 해놔요. 밖에 예비 의자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바꿔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40분에서 50분 동안은 운동장 이렇게 슬슬 걸어다니면서 좀 찬 공기 쐬면서 머리 깨야 된다. 머리가 깨야 된다. 반드시 머리 깨는 시간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근데 시험장엔 50분까지 입시를 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시험 직전입니다. 7시 50분부터 이제 시험 직전 8시 10분 전까지 8시 10분 이후에 공부 못하게 하죠. 8시 10분 되면 끝난 겁니다. 그거는. 가방 다 앞에다가 내야 되는 거고. 애들이 선생님 8시 반까지는 평소에도 공부했었는데요. 안 그래. 8시 10분 딱 되면 공부 못하는 거야 이거 이제. 알겠죠? 그러면 7시 50분부터 8시 10분까지 20분 동안 이 20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20분이 그날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어. 뭐 해야 되는지 잘 들으세요. 일단 얘 뭐 하냐? 기도를 하네요. 뭐 기도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길 텐데. 자, 일단 뭐 기도를 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 일단 마인드 컨트롤 한번 하시고. 알겠죠? 마인드 컨트롤 하고 그 다음에 감각 끌어올리기. 이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자, 머리 굳은 상태에서 마음도 굳어있고 머리도 굳어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시험지 딱 줬을 때 글씨 읽기 시작하면 1교시에 잘 안 읽히죠? 잘 안 읽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7시 50분부터 8시 10분 사이에 뭘 하라는 얘기야? 그렇죠. 이미 나는 문제를 풀고 있었어야 됩니다. 글을 읽는 감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 국어 영역은. 여러분들 알죠? 어떤 날은 글이 눈에 잘 들어와. 근데 어떤 날은 그냥 글씨는 읽고 있는데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가 내용이. 우리는 그 컨디션을 스스로 만들어 놓아야 돼. 그래서 미리 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내가 풀어봤던 쉬운 지문이어야만 한다. 야, 어려운 거면 큰일 나. 시험도 안 봤는데 그냥 멘탈 나가면은 큰일 나요. 그리고 이 목적은 감각을 올리는 데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채점을 하시면 안 됩니다. 풀고 나서 채점해야지. 근데 막 틀려. 그럼 그 시험 끝나요. 알겠죠? 글 읽는 감각을 올리는 정도. 선생님 감각 끌어올리기는 뭘로 하는 겁니까 이거? 혜자 균이의 자료실에 선생님이 시험 당일날 풀 수 있는 쉬운 지문으로 선별해서 EBS 연계 지문으로. 작년에 알지? 선생님이 작년에도 요거를 올려놨어요. 작년 자료실에 가면 작년 자료가 있는데 선생님이 시 하나, 소설 하나, 비문학 지문 하나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감각 끌어올리는 용도로 시험 보기 직전에 일단 읽고 있어라 하면서 올려줬거든. 그중에 한 지문이 나왔어 작년에. 남옥이었죠 그게. 박완서의 남옥을 선생님이 자료실에 그냥 감각 끌어올리기로 올렸는데 내가 올린 그 부분이 나왔어. 그 애들이 미리 풀어본 애들은 시험지 딱 받았는데 야 이거 균이 봐라 이거. 역시 균이는 신영균이구나. 뭐 이러면서 그냥 쫙 그냥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야. 분명히 말하지만 그거 목적이 아니야. 적중 목적이 아니라 글 읽는 감각 끌어올리기요. 으로 선생님이 올려놓을 테니까 한 11월 14일쯤 올려놓을게요. 뽑아가지고 가져가도록 하세요. 시험장에. 알겠죠? 글 읽는 감각. 아예 답을 표시해서 올려놓을 거야. 채점 안 해도 되게. 답을 표시해서 글 읽는 감각만 올리면 되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시험 전에 이제 얘 보니까 또 기도하네. 마인드 컨트롤 잘해야죠. 마인드 컨트롤에서 해야 되는 건 뭐 별거 없습니다. 하나만 생각하면 돼. 나는 된다. 계속 이 날만큼은 근자감이 있어야 돼.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문제 푼다. 이 날만큼은 평소에 선생님 저는 열심히 안 했는데요. 상관없어. 오늘만큼은 나는 된다. 계속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된다. 나는 된다. 한 100번 하고 시험 보면 된다. 알겠죠? 너는 된다. 계속 그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시험 직전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 다 하지 말고 나는 된다. 이 생각만 계속 하세요. 그 다음 이제 시험 중 1교시 시험에 딱 들어가면 시험을 보는 겁니다. 시험 볼 때 일단 첫 번째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모든 문제의 답은 지문 속에 있다. 이 생각만 계속합니다. 일단 시험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알겠죠? 여러분들 항상 국어 영역 틀리고 나서 다시 풀어보면 알겠지만 내가 무언가를 정말로 몰랐다기보다는 지문 어느 부분에 이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겁지겁 푸느라 못 봐서 틀리는 경우들이 많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계속 이 생각을 해요. 모든 문제 답은 지문 속에 있다. 지문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근거를 찾는 방식으로 풀고 난 집에 가겠다. 이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오늘 아는 것만 다 맞고 집에 간다. 이 생각하세요.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지를 받았을 때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냐면 시험지를 딱 받자마자
나 오늘 이거 다 맞추고 간다. 그러면 걔는 망한다. 그러면은 문제 풀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당황하기 시작하겠지. 국어 영역은 당황하면 그때부터 말리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험지 받았을 때는 이 시험지엔 분명히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덤벼야 되는 거야, 시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랬을 때 모르는 게 딱 나오면 역시 모르는 게 나왔네. 분명히 다른 애들도 이 문제가 어려울 거야.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 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나는 오늘 아는 문제만 다 맞추고 집에 간다. 도둑놈 심보를 가지면 안 돼. 그러면 결과가 안 좋아. 찍는 것도 제발 좀 맞았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노력한 만큼의 보상만 받으면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아는 것만 다 맞추고 집에 가겠다. 이 마인드로 시험 보세요. 그래야 결과가 좋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모르는 문제 절대로 집착하면 안 됩니다. 작년에 이것 때문에 망했지? 모르는 문제에 집착하면 큰일 납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올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모의고사가 아니라 수능 시험이잖아. 어떻게든 맞추고 싶잖아. 거기서 시간 다 썼다며 작년에. 한 지문에서 뭐 얼마나 썼다고? 비문학 남으니까 15분 남았는데. 그렇지. 앞에서 그냥 다 써버린 거지 시간을. 큰일 납니다. 자,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르는 문제 나왔다. 어떻게 해요? 별표 쳐요. 일단 별표 칩니다. 일단 첫 번째. 모르는 문제 나왔다. 일단 별표. 알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일단 3개나 2개. 그렇죠. 두 번째. 제끼기 들어갑니다. 제끼기가 뭐예요? 수학은 이게 안 돼. 수학은 제낄 수가 없어. 수학을 어떻게 제낄 거야? 이 루트 2 아니면 이 루트 1 텐데 이거 안 되잖아. 국어는 선택지가 다 글씨로 돼 있고 읽으면서 답을 찾는 과목이기 때문에 뭐가 답인지 모르겠지만 얘는 절대 아니다. 이런 게 있어. 여러분들 1번, 2번, 5번은 아니야 이거. 이거 분명히 3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 답이다. 이런 게 있잖아. 제끼기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아직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찾기 한번 들어갑니다. 찾기. 다시 말하면 3번, 4번 선택지가 헷갈린다. 3번 선택지의 포인트, 4번 선택지의 포인트 관련된 내용 지문에서 찾으세요. 이 작업이 몇 개 더 맞게 해줄 거예요. 알겠죠? 찾기 들어갑니다. 초점화시켜서 읽기라고 그러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읽으라는 게 아니라 헷갈리는 이 두 개와 관련된 부분만 찾으세요. 찾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못 찾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감하게 패스합니다. 이거 넘어가야 되는지. 그러면 이거 시간 없으면 어떡합니까? 예. 찍어야 됩니다. 3, 4번 중에 시간 없을 땐 냅다 그냥 4번 딱 찍어버려야 돼. 또는 뭐 3번 이렇게 찍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과감하게 넘어가는 것도 실력이야. 시험장에서는. 이거 명심해야 돼. 과감하게 패스한다. 시간이 남으면 당연히 돌아와서 다시 봐야죠. 내가 막 거기에 매달릴 때 안 보였던 애들이 너네 시험 끝나면 맨날 그러잖아. 시험 끝나고 다시 볼 때 보이잖아 그게. 나중에 돌아와서 여유 있게 보면 또 보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과정으로 모르는 문제에 대처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신 있는 영역을 먼저 푸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시험지 받으면 감독관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시험지 매수 확인하세요 라는 말씀을 하실 거야. 그때 진짜로 1, 2, 3, 4 쭉쭉쭉 16 다 있습니다. 이게 아니야. 뭐 해야 되냐? 그렇지. 화법이나 작문이나 이런 거면 뭐 어차피 지문 읽어보기 전에 모르는 거고 비문학도 그렇고 문학 작품 중심으로 해서 뭐가 나왔는지. 문학은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을 딱 보는 거야. 이거 내가 공부했던 그 작품이다. 이거 신영균이한테 배웠던 그 작품 아니야? 이런 게 딱 있으면 걔를 먼저 풀면서 뭐를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알겠죠?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신 있는 지문 하나 딱 먼저 풀면서 자신감을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부터 이제 본인이 원하는 원래 평소에 풀었던 순서대로 가면 돼요. 자신 있는 영역을 먼저 푸세요. 자, 그 다음 이건 뭐냐? 이게 수험표 뒷면입니다. 학교에서 뭘 줄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가채점표라고 해서 내가 몇 번을 답을 썼는지 이거 답을 써오게 돼 있는 거죠. 이걸 주면은 스티커 딱 붙여놓고 자 답을 써올 것인가. 이것도 이제 써와야 돼요. 채점해봐야 돼요. 뭐 수시 2차 때문에 내가 등급 코스를 충족했는가? 잘 들으세요. 일단 첫 번째, 시간이 부족하다. 문제 풀 시간이 부족하다. 써오지 않습니다. 야, 이거 써온다고 몇 개 더 맞는 거야?
아니야. 그 시간에 문제 풀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시간이 남으면 써와야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 두 번째, 시간 없어 답을 못 썼는데 채점 어떡합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채점할 때 이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컴퓨터 켜놓고 시험지와 답안지가 떠 있는 상태죠. 홀수형, 짝수형만 딱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문제를 딱 보면은 아, 이거 아까 내가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몇 번 썼었지. 이게 기억이 나, 웬만한 문제들은. 둘 중에 하나 헷갈린 문제 아니고서는 기억이 나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채점을 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워낙 집중해서 풀었기 때문에 문제를 기억이 나요, 몇 번 썼었는지. 근데 막판에 고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헷갈렸던 애들 있지. 걔네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학생들은 가채점보다 실제 결과가 좀 떨어지죠. 왜? 둘 중에 하나 헷갈렸다 치면 애들은 채점할 때 심리가 어때요? 맞았다고 채점하고 싶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뭐야? 헷갈리는 문제만 써와. 채점표에다가 1, 2, 3, 4, 5번까지 쓰게 돼 있으면 나 5번이 헷갈렸어. 5번은 결국 4번 썼어. 이런 식으로. 뭔 소린지 알겠죠? 헷갈리는 문제만 써오는 게 가장 좋다. 써온다고 한 문제 더 맞는 거 아니니까.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험이 끝난 후 1교시 굉장히 체계적이죠? 1교시가 딱 끝나고 나면 얘네 지금 뭐하고 있어요? 다 맞추고 있죠? 죽여버릴 거야. 쉬는 시간에 답 맞추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요거. 쉬는 시간에 절대로 친구와 답 맞추지 않습니다. 재학생들은 특히나 같은 반에 친구가 한두 명씩 있을 겁니다. 같은 반에 친구 있었죠? 6명? 6명이나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꼭 어떤 애들이 있냐면 나보다 공부 잘하네. 그러면은 솔직히 물어보고 싶겠지. 또는 나보다 조금 이제 점수가 낮은 애가 나한테 물어보러 오겠지 이제. 잘 들으세요. 쉬는 시간에 친구가 야 선이야 아까 그 문제 하면 어떡해? 따귀를 때려봐요. 누구세요? 이렇게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시락 먹을 때도 마찬가지야. 무슨 소풍은 것들이 있어요 시험장. 내가 실제로 수능을 매년 봤었기 때문에 알아. 모여서 먹습니다 애들이 밖에서. 그러면 안 돼. 같이 밥 먹다 보면 무슨 얘기를 하게 되지? 야 아까 그거 있잖아. 이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도시락을 그냥 얼굴에다가 그냥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아예 안 생기도록 혼자 드세요. 조용히 혼자 먹어 도시락. 무슨 분녀회 하러 가니? 혼자 먹어. 알겠죠? 도시락도 혼자 먹습니다. 절대로 답을 맞추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명심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채점을 하겠죠. 선생님 채점 어떻게 집에서 할까요? 집에서 하는 걸 선생님은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밖에 부모님께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막 야 선이야 어떻게 됐어요? 와 이거 참 부담되는 일이죠. 그래서 보통 남자애들은 채점 어디서 많이 하냐면 요즘에는 PC방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1년 365일 중에서 가장 PC방이 이제 슬픈 날. 수능 날. 실제로 선생님도 우는 애들도 봤고 채점하다가 남자애들인데 막 웃고 어떤 애는 막 마우스를 풀러고 목을 감아버리려고 그러고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PC방에서 채점을 하고 끝난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알겠죠? 한강이라니. 경치 구경하러. 그렇죠. 놀러 가는 거죠. 그건 괜찮은데 채점은 아니면 뭐 스마트폰 같은 걸 보고 하고 절대로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애랑 채점하지 마라. 지금 내가 한 말 명심하세요. 자기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친구와 함께 채점하지 마세요. 혼자 하세요. 혼자. 알겠죠? 채점을 딱 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뭐냐면은 설명회죠. 설명회. 수시 2차 준비에 들어갑니다. 수시 2차 모집 올인하셔야 됩니다. 수능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수능 결과에 따라서 2차에 올인해야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원서는 이미 다 써놓은 상태지.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뭐 경희대학교 이런 거 원서 써놨어. 그런데 시험을 봤는데 예상 등급 컷이 내 가채점 결과가 11111 끝났습니다. 시험 보러 안 가셔도 됩니다. 2차 수시 볼 필요가 없어. 근데 간당간당하다 이거. 간당간당하면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정시로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무조건 가는 거야. 이게 그 주와 그 다음 주까지지. 한 2주 정도인데
인생을 다 걸고 올인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논술을 쓰다 못해 내 자신이 소크라테스 같이 느껴질 정도로. 알겠죠? 그 정도로 올인하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수시 2차까지 끝나면 뭐 예체능 계열 학생들은 그 이후에 실기고사가 또 남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다 끝나는 거죠. 끝나면 이제 뭐 하시면 됩니까? 뭐 그래 재수생이니까 술을 마시든 멀든 마음대로 하고. 아 그래 클럽을 가든 말든 아마 입구에서 쫓겨날 거야. 자, 딱 하고 나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마음 편하게 즐기세요. 알겠죠? 시험 결과가 좀 좋지 않다고 해서 우울하게 시간 보내지 마세요. 그 시간 여러분들 인생에서 사실 가장 자유로운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학교 가던데요. 그래 한 1교시 2교시 하면 끝나요. 출석 부르고 뭐 그냥 뭐 영화 틀어주는 학교들도 있고 이러다가 다 집에 가라고 그러지. 시간이 굉장히 많을 거야.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수능 끝나자마자 뭐 벌써부터 자격증 막 난단 토익 이런 운전면허 따두는 게 좋다. 운전면허 같은 거는 미리 따두는 게 나중에 되게 편해 어른 돼가지고. 알겠죠? 운전면허 따는 정도. 그리고 이제 그동안 못 본 영화도 보고 친구들하고 놀러도 가고 그냥 즐기세요. 잘 봤으면은 아주 기분 좋게 즐길 수 있겠지만 선생님 못 봤으면 어떡합니까? 벌써 재수학원을 알아봐? 못 봤으면은 못 본 대로 일단은 그래도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좀 즐기는 게 좋아요. 그래야 혹시라도 이제 한 번 더 하게 돼도 좀 어떤 그동안 쌓아놓은 체력이라든가 힘을 가지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엄마 아빠 뭐라고 하면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물어보실 거 아니야. 결과가 어때? 이럴 경우에 잘 봤으면 엄마 나 올해 대학 가 이럴 수도 있겠죠. 못 봤으면 엄마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왜냐면 그렇게 해야 용돈도 주시고 하시니까 그럴 거 아니야. 엄마 나는 올해는 끝난 것 같아. 이러면은 넌 그리고 지금 놀고 싶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그죠? 이거 공감이 되지? 그러니까 일단은 잘 못 봤다 하더라도 물론 여러분들은 잘 보시겠지만 잘 못 본다 하더라도 나쁘지 않아 엄마 이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부터 편하게 보름에서 한 달 동안은 충분히 즐기도록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서 쓸 때 전략 잘 짜가지고 원서를 쓰고 여러분들은 대학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마지막에 선생님이 하나 꼭 해주고 싶은 말을 여기다가 써놨는데 선생님이 굉장히 자주 하는 말이죠. 읽어봐. 너는 된다. 너는 된다. 올해는 무조건 된다. 알겠죠? 너는 된다. 분명히 될 겁니다. 오케이? 그 남은 시간 선생님이 지금 가이드 해준 대로 마무리 잘하고 시험장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장 강의 학생들은 일단 올해 선생님 따라오면서 이제 뭐 고생 많이 했고 공부하느라 온라인 학생들도 나름대로 수험 생활 하느라 굉장히 여러 가지 뭐 힘든 점도 많고 그랬을 텐데 마무리 잘하고 최고의 결과를 얻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항상 선생님은 뭐라고 그래? 최고의 결과가 아니라 최선. 누구나 다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야. 내 나름대로의 최선의 결과 그걸 얻으면 됩니다. 본인이 노력한 만큼 분명히 실력 발휘가 시험장에 가면 될 거고 본인이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받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1년 동안 수험생활 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시험장에 가서 잘하세요. 알겠죠? 파이팅!